꽃님이님, 오늘은 우주의 기운 속으로 들어가면서 꽃길 걸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꽃님이님, 지금 저축이 무의미하다는 말 그대로 믿고 통장 관리 느슨해지면 앞으로 1년 안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투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닙니다. 자극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꽃님이님들의 삶이 흔들릴 수 있어서 꼭 차분하게 정리해서 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저축은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으셨죠?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사실만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생활비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원화는 이미 쓸모없다, 현금은 쓰레기다 같은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엔 강하고 자극적이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는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노후 자금 설계를 함께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기준은 흔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특히 퇴직 전후 시기에는 작은 정보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시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합니다. 왜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꽃님이님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기준이 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축 무의미론이라는 표현 뒤에는 사실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생활자금부터 위태로워집니다. 요즘 이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혹은 주변에서 통장 해지하라는 조언 들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꽃님이님의 노후자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을 오늘 다 정리해 드릴게요. 꽃님이님은 지금 저축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꽃길로 또 한번 가봅시다. 꽃길에서 편안하게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지인 중 한 분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62세 박상철님이라고, 은퇴를 6개월 앞두고 계신 형님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요즘은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마침 명품 가격 오른다는 뉴스도 보고 지인들은 주식 이야기만 쏟아내고 유튜브에서는 달러나 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비상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금 해지부터 고민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갑작스럽게 아드님 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형님이 다시 현금의 역할을 느끼셨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체감하신 거죠.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정보는 정말 많아졌는데 정작 나한테 맞는 기준은 더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꽃님이님도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한 노후, 자산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통장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저축 무용론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저축을 포기하면 1년 안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일상 생활비라는 사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꽃님이님, 현금만 통장에 쌓아두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통장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2023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물가 상승기에는 현금 비중이 과도할수록 구매력이 연평균 3에서 5%씩 빠르게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매년에는 950만 원어치밖에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영희님 경우를 보면 평생 저축만 하시다가 퇴직금을 그대로 예금에만 넣어두셨어요.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고로 가면 살 수 있는 품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체감 빈곤이라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가난해지는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확실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당장 쓸 돈은 현금으로 확보하고 당장 안 쓸 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배치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활 안정자금까지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꽃내미님은 지금 현금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고 계신가요? 투자할 돈과 써야 할 돈을 명확히 나눠서 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장하는 자산은 도대체 뭘까요?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 핵심만 뽑아보면 자산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자산관리협회 연구자료에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성장성과 유동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방을 팔려고 하니까 중고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바로 팔리지 않아요. 거래가 안 되는 물건은 급할 때 자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용입 8세의 최민수님 사례를 보면요. 주변에서 명품 투자하라는 말만 듣고 고가 시계 여러 개를 사셨어요. 그런데 막상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팔려고 하니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놔야 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정리하셨죠? 이게 유동성 문제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유동성과 성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찾는 거죠. 주의할 점은 남들이 산다고 나도 무작정 따라 사는 소비 습관입니다. 자산인지 소비인지 구분 없이 지갑 여는 순간 노후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꽃님이님은 자산과 소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축이 정말 완전히 필요 없어진 걸까요? 사실만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축은 여전히 필수예요. 서울대 경제연구소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초기 자산 형성 단계에서는 지출 관리와 꾸준한 저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투자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만난 59세 정수진님 경우를 보면 퇴직 후 바로 주식 투자부터 시작하셨어요. 종잣돈도 제대로 안 모인 상태에서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결국 손실을 보고 나오셨습니다. 상담 사례들을 보면 종잣돈 없이 투자부터 시작한 분들은 실패 확률이 정말 높았어요. 왜냐하면 버틸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게 되거든요.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목표 금액까지는 단순하게 모으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일단 기본 종잣돈은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급함입니다. 남들은 벌써 투자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보기 쉬워요. 꽃님이님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인 상태에서 배분을 고민하는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저축 무용론 뒤에 숨은 진짜 의미였습니다. 현금만 쌓지 말라는 거지 저축 자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기준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시니어 꽃님이님께 꼭 필요한 자산관리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꽃님이님, 시니어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생활비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투자 수익이 좋아도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불안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모든 돈을 투자로 바꾸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저축은 의미 없다는 말만 듣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주식이나 펀드로 옮기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목돈 쓸 일 생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보면서라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매달 200만 원씩 쓰신다면 최소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판이에요. 꽃님이님은 지금 비상 상황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갑자기 수리비 나가거나 경조사 비용 들어가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 자산 관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장기 관점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단기 수익에 흔들리는 선택이 정말 위험해요. 65세 이상 시니어 투자 실패 사례를 분석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단기 수익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본 케이스였습니다. 1년 안에 2배 수익 난다는 말만 듣고 덜컥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치 미세 한명숙님 사례를 보면요. 지인 소개로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셨는데 1년 만에 원금의 절반을 잃으셨어요. 급하게 돈을 불리려다 보니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죠.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10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남들 수익률 이야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옆집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따라하면 안 돼요. 꽃님이님은 10년 뒤를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아무리 자산 관리를 잘해도 소비 구멍이 뚫려 있으면 돈은 계속 새나가요. 요즘 명품 가격 오른다는 말만 듣고 지갑 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산인지 소비인지 구분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64세 송미란님 사례를 보면 명품 가방이 재테크 수단이라는 유튜브 영상만 보고 한 달에 한두 개씩 사셨어요. 그런데 1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니까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놔야 했습니다. 결국 큰 손실을 보신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쓰고 남기는 돈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매달 수입에서 고정 지출 빼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 남는 돈 안에서 투자든 소비든 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수입도 없는데 목돈 깨서 쓰는 습관입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역 시절 습관대로 지출하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꽃님이님은 이번 달 얼마를 남기셨나요?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산 배분에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 보여도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금융상품별로 세금 구조가 다 다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어떤 상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극구세 윤석호님 경우를 보면 연 5% 수익 난다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세금이랑 수수료 빼고 나니까 실제로는 3%대 수익밖에 안 나왔어요. 사전에 정확히 확인 안 하고 가입하신 거죠? 실천 방법은 상품 가입 전에 세후 수익률을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구조도 꼼꼼히 봐야 해요. 가입할 때만 수수료 내는 건지 매년 내는 건지 해지할 때도 수수료가 붙는지 다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건강 리스크입니다. 시니어 자산 관리에서 건강은 빠질 수 없는 요소예요. 갑자기 아프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비 안 해두면 자산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시니어는 연평균 500만 원 이상 건강 관련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건강 비상금을 따로 확보하는 겁니다. 투자 자금과 생활비 외에 건강 관련 비용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거예요.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건강 비상금으로 분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 문제를 너무 낙관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손쓸 방법이 없어요. 꽃님이님은 건강 리스크를 자산 계획에 포함시키고 계신가? 여기까지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자산 관리 기준이었습니다. 생활비 안정성, 장기 관점, 소비 습관 관리, 세금 수수료 확인, 건강 리스크 대비 이 5가지만 확실하게 챙기셔도 노후 자산 관리는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축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현금만 통장에 쌓아두지 말라는 경고이지 저축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현금만 붙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돈을 투자로 돌리면 안 됩니다. 당장 쓸 생활비가 없으면 급할 때 손해보면서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일상 생활비입니다. 통장에 쓸 돈이 없으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게 되고 급하게 대출받게 되고 결국 자산은 더 빠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투자 자금은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급할 때 손해 안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꽃님이님 통장에 있는 돈을 세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세요. 첫째는 생활비, 매달 쓰는 고정 지출, 6개월에서 1년치. 둘째는 비상금,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건강 문제 대비 자금. 셋째는 그 외 자금, 투자나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돈. 이렇게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만 해도 자산 관리는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종이돈이 필요한 분은 일단 꾸준히 모으세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목표 금액까지는 단순하게 저축하는 겁니다.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인 분은 배분을 다시 점검하세요. 생활비 현금이 충분한지, 투자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건강 리스크는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습관도 꼭 점검하세요.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꽃님이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짜 현명하게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꽃길 걷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봐요.